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꿀팁남 TV의 꿀녀 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꿀남 길건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정말 핫하더라고요. 저도 솔깃솔깃한 주제를 가져오셨는데 SK 바이오팜의 상장을 앞두고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청약은 이미 끝났고요. 네. 이제 2일날 상장하죠. 이게 정말 뜨겁다라고 느낀 게 제가 언제 느꼈냐면 증거금. 증거금도 있겠지만 제가 네. 실질적으로 바로 와닿더라고요. 제가 3일 전에, 네네. 저번 주죠. 저번 주 초에 와이프랑 밥을 먹으러 갔어요. 네.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옆에서 그 젊은, 저희보다 훨씬 어린 젊은 커플이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나 청약 넣어가지고 한 주 받았다. 네. 우리 아버지도 이거 돈 얼마 넣어가지고 몇 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열기가 뜨겁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이게 공무주 청약가도 아시죠? 어마어마했던 거.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이제 31조가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역대 최대. 역대 최대. 기존의 역대 최대는 저희가 알고 있어요. 제일모직. 현재는 이제 합병이 됐지만 네. 제일모직이 역대 최대였어요. 정확히 따지면 30조 6천억 원이었어요. 그걸 넘어선 거네요. 그걸 넘어서서 31조가 몰렸다는 거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게 인기가 솔직히 그 전부터 예상이 되기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관들이 먼저 청약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기관 청약가가 836대 1이었어요. 기존에 이제 제일모직이 굉장히 높았는데 465대 1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일반 청약 경쟁률이 숫자만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어떤데요? 323대 1.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사실 가늠도 안 가는 상황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죠. 이게 보이면 SK 바이오팜 자체가요. 기관 청약률, 일반 청약률, 증거금 다 1등이에요. 싹 갈아치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바이오 하면은 삼바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데 저 발끝에 지금 삼바 아무것도 아니네요. 지금 거의 이제 수치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SK 바이오팜 자체가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거를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청약을 넣은 사람이 많은데 사실상 뭐 몇 주 못 받는다. 맞아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그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얘기할 그때 때 이야기했었죠. 이제 증거금이라는 걸 넣어야지 저희가 청약을 받을 수 있는데 증거금은 첫 번째 공모가의 절반을 넣어야 됩니다. 이제 49,000원이었으니까 절반 24,500원을 넣어야 되는데 곱하기 경쟁률이 들어가요. 근데 경쟁률이 아까 몇 대 몇? 어마어마했어요. 323대 1. 323 곱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계산하기 계산이 어렵죠? 되지도 않네요. 한 주 받으려면 증거금으로 791만 4천 원 넣어야 돼요. 한 주. 그러니까 돈 없으면은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일단은 700만 원은 넘게 있어야 그래야 한 주. 하나를 사는 거니까. 근데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700만 원을 넣어도 한 주만 받아도 수익을 그만큼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한 1억 넣으면 13주 정도 받거든요. 최대가 한 17억 넣으시면 220주 받을 수 있어요. 부럽다. 17억 넣을 수 있는 그게 부럽네요. 근데요, 어마어마하게 최대 증거금을 넣으셨대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으려고. 근데 왜 SK 바이오팜이 대체 인기가 왜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주변에서 다 얘기하니까. 이야기 계속하니까. 너나 나나 다 좋다라고 하고 요새 이제 돈 자체가 갈 곳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이제 안을 더 들여다보자면 SK 자체가요. 신약을 FDA 승인을 받은 신약이 2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존에 이제 삼바가 어마어마한 순위를 지금 자랑하고 있죠. 시총에서도. 그런데 삼바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시밀러잖아요. 맞아요. 위탁 생산, 시밀러, 이제 복제약 이런 것들을 하는데 SK 바이오팜은 신약입니다. 이 신약이 주는 파워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신약이 주는 부담도 있어요. 코론 티슈진 잘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또 뭐 구속되냐 마냐 뭐 이런 것들도 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주는 것들이 있는데 매출 자체가 이제 신약 자체가 단점들도 많아요. 매출이 받쳐주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매출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삼바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매출 자체가요. 뭐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제 뭐 신약 기업 같은 경우 매출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또 인기가 많았다라는 게 기존에 지금 탑 시총 5 안에가 2개가 바이오주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요즘 너무 잘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금 밀어 올리는 것 자체가 바이오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핫해서 그런지 더 많이 몰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모가가 지금 49,000원이잖아요. 공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시작하자마자 3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시총 순위로 보면 50입니다. 네. 근데 첫날 이틀 뭐 한 상한가 치면 바로 그냥 뚜두둑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정말 뜨거웠던 거죠. 그러니까 상한가 가도 나는 살 거다 이런 친구들도 제 주위에 너무 많아서. 제 지금 요 바로 너머에도 지금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네, 저희 PD님이 또 그렇게 눈독을 들이고 계시더라고요. 막 눈에 불을 켜고 계세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냥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티슈질 뭐 얘기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조금 여러 가지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삼바. 장점. 삼바도 있고요. 티슈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장점과 단점을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비교를 해보시고 투자해도 될까 말까를 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다. 그렇죠. 남의 말 따라 해봤자 손해 보면 제 돈 날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차이점을 보자면 위탁 생산이냐 아니면 신약이냐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삼바는 위탁 생산이에요. 네. 근데 SK랑 티슈지는 신약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티슈지는 신약은 아니었고요. 예. 임상 단계 때 IPO를 했어요. 근데 SK는 신약을 승인을 받고 네. IPO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네요. 좀 다르죠. 그건 기대감만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는 얘는 거고. 보여준 것도 있는 거죠. 얘는 실체가 좀 있네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공모자금 자체가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공모자금을 다시 재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임상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이 더 생길 수도 있다. 라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 저희가 안 따질 수 없잖아요. 얼마 들어가고 얼마 버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위탁 생산 업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제 삼바를 기준으로 하면 10%대예요. 네. 뭐 한 14%, 15% 영업이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데 SK 바이오팜은 이제 신약이잖아요. 네. 근데 신약으로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약이 안정적으로 이제 뭐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무려 4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익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들으면은 혹하죠. 완전 혹하는데 사실 청약은 대출 받아서 뭐 퇴직금으로 이용한다 이런 뉴스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청약에 실패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상장이 되고 나서 좀 땡겨서 사도 될까요?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 저번에 또 얘기했었죠. 공부했었죠. 네. 이 재무제표는 꼭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네. 이 재무제표를 볼 때 이제 영업이익도 보지만 매출, 대비 보잖아요. 근데 솔직히 SK 바이오팜이 제가 이제 장점 얘기했으니까 단점 하나 얘기해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재무제표가 그렇게 튼튼하진 않아요? 딱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매출이 뭐 계속 마이너스다가요. 작년에 처음으로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1239억.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스위스에 저희가 이제 수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 793억. 그러면은 약간 투자 의욕이 조금은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 영업이익, 뭐 매출액 빵빵 잘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제가 때문에. 조금 더 확 와닿게 해드릴까요? 네. 삼바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917억이잖아요. 네네네. 매출액도 7천억이고요. 근데 지금 삼바가 전반기 매출액만 1조가 넘습니다. 네. 1조 7,647억 원이에요. 이렇게 된 거 쌈바를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쌈바 지금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출적인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면 솔직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임상이냐 승인이냐에 따라서 아까 티슈진이랑 비교를 조금 했잖아요. 승인되는 것도 보시면 조금 달라요. 승인은 이제 우선 SK 바이오팜은 2개를 승인을 받았다. 그다음에 임상 중인 것도 많습니다. 크게 보면은 뭐 임상 3상, 1상, 뭐 2상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만약에 승인이 또 된다라고 하면 또 제가 이제 단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단 거 한번 줬다가 매출액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보면 1상 쭈루룩 보이죠? 1상 4개, 2상 하나, 2상 준비 중 하나, 3상도 하나 있어요. 예. 근데 이것들이 만약에 하나라도 더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호재가 되겠네요. 호재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홈런이에요. 홈런? 네, 홈런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또 정말 이걸 무조건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참을 또 짠 거 한번 줘야죠. 네, 한번 주세요. 이게 임상이 이제 1부터 2, 3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판
시판되는 거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임상이 끝까지 가서 이제 시판되는 것 자체가 성공률이 좀 낮아요. 아니 임상 3상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기업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많이 봤죠. 많이 배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선뜻 들어가기가 어려웠는데 맞아요. SK바이오팜은 좀 남다르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단짠단짠을 해봤지만 이렇게 따지면은 더 고민될 거예요. 밑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기존의 이제 신약들과는 또 다르게 정말 뭐 눈으로 보여준 것도 있으니까 아마 더 왔다 갔다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면. 그럼 아까 잠깐 말했는데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상한가가 간다. 그럼 상한가 연상을 계속 갔어요. 네네. 그래도 저 사도 될까요? 너무 대놓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시초가 공략해도 돼요. 근데 시초가가 평균적으로요 한 90%에서 200% 내외, 심지어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9,000원으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최대 만약에 시초가, 이제 동시효과라고 하잖아요. 장 개장하기 전에 한 40분부터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동시효과 중에 가장 많이 잡힌 게 시초가가 돼요. 근데 지금 맥시멈이 잡히면 제가 볼 때는 127,400원이 시작된. 이게 그냥 시작가예요. 아니 저 8만 원에 걸라 그랬는데 말이 안 되는 가격일 수도 이제 만약에 있겠네요. 이제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눈치 싸움 좀 해야 됩니다. 눈치 게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눈치 게임 이렇게 이게 눈치 게임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눈치 게임 좀 하다가 만약에 뭐 이제 저기 시초가잖아요. 저기서 상한가를 치면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초반을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세게 가세요. 그냥 애초에 세게 걸어놓고. 애초에 세게 걸어놓고 하는 게, 왜냐면 이제 뭐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워낙 SK가 강력한 것들이 많죠. 그다음에 매출액은 떨어지긴 해요. 하지만 최대 주주가 어디예요? SK. 그렇죠. 그다음에 이 최태원 회장님이 그죠. 30년간 밀었어요. 그리고 짠하고 나타난 거니까 그래도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으니까 시초가를 공략을 하시려면 조금 처음부터 세게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K 바이오팜을 노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이렇다 보니까 참 뜨거워지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빅히트 다뤘었고 여러 가지 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공모주들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SK 바이오팜도 얘기했지만 성향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직접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주는요, 첫 번째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청약하는 거예요. 근데 증거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대출 같은 거를 정말 땡겨서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금 아예 땡겨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요. 청약은 돈 돌려줘요? 정확합니다. 이제 청약이 끝나고 나면 이틀 되면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자 계산해 보면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네요. 근데 만약 시초가의 대출금을 다 한다, 이거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모르잖아요. 꿀팁이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할 때도 공모주 청약을 할 때는 나쁘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주식에 저희가 매입할 때는 대출은 저는 최대한 지향. 지양 하는 게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지양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성향상 좋은 거는 같은데 직접 투자를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간접 투자? 공모주 펀드. 공모주 펀드. 공모주 펀드가 있습니다. 하반기 때요, 어마어마해요. 하반기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공모주 예상돼 있는 게 교촌 아시죠? 교촌 치킨. 교촌 F&B. 허니콤보. 그다음에 빅히트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또 집에만 있으니까 뭐 합니까? 게임 열심히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홈. 요즘에 또 이제 스마트홈 자체가 굉장히 유망해졌어요. 솔로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을 좀 하기가 그렇다. 증거금도 별로 없다. 펀드의 장점이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요, 우회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팜 자체가 실질적으로 풀리는 물량이 얼마 안 돼요. 한 5에서 6%? 그렇죠. 많게는 한 7에서 8% 정도밖에 안 풀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앞으로가 너무 기대가 되니까. 기대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최대 주주가 누구? SK. 저는 SK예요. 오히려 SK. 투자를 SK 하는 게 너무 많이 나가서 전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그 돈 많은 사람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뭐 합니다. 바이오팜도 이제 뭐 열심히도 가겠지만 둘을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K와 SK 바이오팜 그리고 그 밖에 공모주들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뜨거운 이슈 다뤄봤습니다. SK 바이오팜 꿀팁남 TV에서 함께 해봤는데요. 지속적으로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